안녕하십니까. 유체역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풀겠습니다. 출구 직경이 16cm인 수평 노즐을 통하여 물이 수평 방향으로 9.6m 삼승퍼 분 Q를 줬네요. Q하고 D를 주었고요. 수직 평판에 분사될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걸 물어봤죠. 자,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분사가 됐을 때 여기 있는 평판을 막고 이렇게 퍼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는 로 Q V 이거라고 그랬죠. 자, 이 식보다는 여기 Q가 우리 AV니까 여기다 AV를 넣으면 로 A V가 두 개니까 V제곱. 자, 이 식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식으로 보면 잘못 틀릴 때가 있어요.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식에 대입하면 잘못하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데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식으로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로는 물이니까 1000이죠. 물의 밀도 1000 뉴턴 퍼 세크 제곱 미터 4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A가 나오죠. A 4분의 파이 곱하기 D 여기 D가 주어졌으니까 하나 둘 가서 점 찍으면 0.16의 제곱이네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0.16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V를 구해야 되는데 V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Q예요. Q는 A, V에서 Q 값이 9.6이고요. 9.6 미터 3승이고 얘는 미터 3승/s 세크죠.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세크로 바꿔줘야 되니까 60분, 60초, 1분은 60초, 2분을 초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0.16의 제곱 곱하기 V 하면 이 V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 값을 먼저 구해보면 8이 나오네요. 8. 자,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의 제곱 해가지고 계산기를 다시 한번 치는 거예요. 치게 되면은 1280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습니다. 32번 레이놀드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이놀드 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리 공식도 외워야 되는 거죠.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분한다. 아니죠.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축도가 레이놀드 수가 되죠. 자, 레이놀드 수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 구분은 레이놀드 수가 2100보다 작으면 측류, 2100에서 4000 사이면 천이 영역, 측류도 아니고 난류도 아닌 애매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4000보다 레이놀드 수가 크면 그때는 난류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등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과 간성력의 비다. 우리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점성력, 여기에 점성계수가 있고 여기에 속도가 있죠. 그래서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레이놀드 수라 한다. 외워야 됩니다. 레이놀드 수 묘분의 로 VD 로버트 또는 뉴분의 VD.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될 식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33번 관내에 흐르는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실에는 주손실과 부차적 손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관에서의 손실은 주손실이고 그 외의 손실들은 부차적 손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직선 원관에서 손실 이게 주손실이라고 나머지 부차적 손실. 그래서 급격한 축소, 급격한 확대 뭐 등등등등 있는 거 엘보나 이런 것들 다 부차적 손실이 됩니다. 무조건 직관에서의 손실만 주손실이 되는 거고 그 주손실을 구하는 우리 식은 달시 바이스바흐로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직관, 주손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죠. 직관은 주손실, 부차적 손실은 그 외의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34번 유량이 4m 삼승퍼 분인 펌프가 3000rpm의 회전으로 100m의 양정이 필요하다면 비속도가 530에서 560 범위 안에 속하는 다단 펌프를 사용할 경우 몇 단의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가. 자, 이건 비속도 문제입니다. 비속도 공식을 못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비속도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조금 공식이 어렵죠. 그리고 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공식들 다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정도 능력은 내가 벗어났다, 그 위에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비속도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속도 NS는 일단 단수 H 양정 그리고 N, Q 이렇게 써놓고요. 1, 2, 3, 4 승 이렇게 써주면 조금 쉽죠. 2분의 1승이 뭐예요? 루트죠. 루트. 그래서 N 루트 Q 이렇게 써있는 공식도 많이 있고 2분의 1식으로 줘도 2분의 1이 2분의 1승이 루트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지금 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단수를 구할 때 자, 530을 넣어가지고 단수를 한번 구하고 560을 구해서 단수를 한번 구해가지고 그 사이에 단위 몇 단짜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비속도가 530일 때를 한번 구해봐요. 530은 N 우리 단수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H 양정은 얼마예요? 100m네 100m 100 이거에 4분의 3승 곱하기 N 회전수 3000이고요. 곱하기 Q 자 Q 유량 미터 3승법 분 이게 비속도에서의 유량 단위죠.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단위 환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4 2분의 1승 4의 2분의 1승 루트 4 2죠 이게 2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얘하고 여기 이만큼하고 얘하고 바꿔주고 530을 내리고 아니면 그냥 계산기로 그냥 바로 때려도 되고요. 일단은 가볼까요? 한번 이쪽으로 가보면 n분의 100 4분의 3승은 530분의 3000 곱하기 뭐 2가 되겠죠. 루트 4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곱하기 3분의 4승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3분의 4승 양변에 3분의 4승씩 곱해가지고 계산기를 쳐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기를 한번 쳐봅니다. 쳐보니까 3.93이 나오네요. 여기 n을 구하니까 n와는 3.9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속도 560일 때 560은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n분의 h가 100이고요. 그리고 4분의 3승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에 4에 2분의 1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N2를 구해보면 N2가 얼마가 나왔어요? N2가 4.24 4.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의 범위 3.93에서 4.24 안에 있는 범위는 4가 있죠. 단수는 1단, 2단, 3단, 4단이지 4.1단, 4.2단 이런 거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소수점을 올려가지고 4단에서 5단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 안에 있는 단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4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4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5번 300켈빈의 저온 열원을 가지고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하는 열기관의 효율이 70%가 되기 위한 고온 열원의 온도는 하고 물었어요. 자, 카르노 사이클에서 효율 구하는 문제네요. 그 어떤 효율이든지 효율은 다 똑같아요. 효율 리타는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온도에서의 입력은 뭐가 입력이에요? 고온이 들어가는 게 입력이죠. 고온이 들어가서 어떤 물체를 끓여가지고 물이면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만큼이 1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건 그냥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따지자면 여기에 고온 TH라고 이게 고온이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E라는 거는 TH라는 온도에서 TL을 뺀 거. 얘는 남아있는 온도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만큼의 그 식혀줘가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분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TH분의 T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1 마이너스 지금 TH를 구하라는 얘기죠. 네, 효율이 0.7이고요. 70%니까. 그리고 TH를 구하라는 거니까 TH분의 TL이 300K죠. 300 해가지고 계산기를 쳐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얼마예요? 1000켈빈이 나옵니다. 36번 표준대기압에서 진공압이 주어졌네요. 400ml 수은주죠. 그리고 절대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표준대기압 101.3 킬로파스칼,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외웠던 거 있죠?
절대 마진,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고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절대 개뿔, 진공압이 주어지면 절대 마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진공압이 주어졌으니까 절대 마진으로 구하면 되겠죠. 절대 마진.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절대압력이죠.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게 절대 마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기압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대기압은 101점 킬로파스칼. 그리고 여기서 구하라는 것도 단위가 킬로파스칼이네요. 그런데 얘는 수은주로 주어졌어요. 수은주로. 그러면 이 수은주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야죠. 마이너스 400 미리 수은주,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1기압을 곱하는 거죠. 1기압 수은주의 1대 1기압 760 미리 Hg.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기압 킬로파스칼이니까 101.325, 또는 여기에서 101.3으로 줬으니까 101.3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죠. 325로 해도 뭐 크게 여기서 필기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환산된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여기다 이걸 계산을 하면 환산돼서 101.3에서 빼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얼마예요? 47.97 이렇게 나옵니다. 37번 연력관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라고 물어봤네요. 연력각 3중점에서 물체의 고상액상 기상이 공존한다. 자, 이게 3중점, 여기에 이게 상평형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 부분이 3중점이죠. 3중점. 여기가 압력 P가 되고요. 이쪽이 온도 T가 됩니다. 그랬을 때 3중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7도씨 정도가 3중점으로서 고액 기체가 다 공존하는, 기체 액체 고초가 공존하는 그런 점이 3중점이다. 이건 맞죠? 그리고 압력이 증가하면 물에 끓는 점은 높아진다. 압력이 증가하는 게 이 축이죠.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체, 물에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이죠. 만약에 이 정도 압력이 이 정도였다. 그럼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 정도 온도가 끓는 점이네요. 끓는 점. 압력이 P1일 때. 근데 압력이 높아졌대요. 압력이 증가하면 P2로 증가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점이죠.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죠. 끓는 점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펌프 같은 경우에 펌프 안에서 최저 압력으로 운전하면 압이 배관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물이 계속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일반적이면 100도에서 1기압 상태는 100도에서 끓여야 되는데 그 안에 압력이 계속 높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끓는 점도 높아져요. 200도, 300도에서 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펠러가 훨씬 더 잘 손상이 된답니다. 손상이 되는 거예요. 100도씨에서 끓면 임펠러가 손상될 게 없죠. 근데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열을 완전한 일로 변환할 수 있는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연력학 2법칙이죠. 연력학 1법칙에서는 일은 열로, 열은 일로 왔다 갔다 하죠. 하는데 그건 이상적인 경우고, 이거는 이 법칙에서 100% 열기관을 만들려면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죠. 없어. 3번도 맞았네요. 4번 기체의 정적 비열은 정압 비열보다 크다. 정적 비열은 최적을 일정하게 했을 때의 비열입니다. 최적이 일정할 때의 비열.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했을 때의 비열. 누가 더 만들기가 힘들어요? 최적이 일정할 것보다는 압력이 일정하려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정압 비열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은 아니지만 정압 비열이 조금 크게 돼요. 언제나 정압 비열이 큽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자, 이런 비열비라는 거 봤을 거예요. K는 PV죠. PV예요. CP분의 C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압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크게 되죠. 1보다 커요.
1보다 크다. 그래서 비열비가 1보다 커지는 겁니다. 정합 비열이 언제나 정적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정합이 큰 겁니다. 정적이 큰 게 아니에요. 38번. 이상 기체의 기체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자, 이상기체,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PV는 N, R, T. 여기 있는 이 N이 몰수죠. 몰수는 N분의 W. 분자량, 그리고 질량, 그 기체의 질량. 얘를 이 안에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PV는 N분의 W, R, T. 여기에 있는 이 기체상수는 일반 기체상수죠. 일반 기체상수예요. 그런데 이 식을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PV는 얘하고 위치를 바꿔봐요. N분의 R, W, T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기체상수를 자기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이 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특별기체상수라고 하자. 그래서 R바로 표현했는데 우리 교재는 R바로 표현했고 유체역학에서는 다 특별기체상수를 씁니다. 거의 99% 특별기체상수를 쓰고, 우리 원론에서는 일반 기체상수를 쓰죠. 0.08이 하는 거. 그거는 어떤 기체든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기체상수는 지금 보셨듯이 일반 기체상수는 똑같은 거지만 그거를 자기 분자량, 이산화탄소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공기면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기체상수는 각각 기체마다 다 값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특별기체상수는 일반 기체상수를 자기 분자량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다시 고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자리에다 넣는다라면 PV는 R 바 W T 이거였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W를 앞에 써서 W R 바 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기체상수, 여기에서 기체상수는 특별기체상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 기체상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대비되는 건 특별기체상수가 되겠죠. 특별기체상수는 일반 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다. 특별기체상수는 일반 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다. 맞네요. 옳은 거 맞죠? 기체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기체상수는 온도와 반비례하죠. 서로 반비례. 얘가 크면 얘가 작아져야죠. 이 값이 동일하다라면 얘가 크면 얘는 작아져야 되죠.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높을수록 커진다.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분자량이 큰 기체의 기체상수가 분자량이 작은 기체의 기체상수와 보다 크다. 분자량이 크면 기체상수는 작아지죠. 분모니까 작아지잖아. 자, 크면 크다. 아니죠.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죠. 반비례합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4번. 기체상수의 값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이거 일정한 거는 무슨 기체상수? 일반 기체상수는 일정하죠. 그 일반 기체상수를 뭘로 나눠줘서 자기 분자량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특별기체상수는 각각 기체마다 다 자기 분자량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죠.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맞는 거죠. 자, 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39번. 압력이 100kPa P1이고요. 그리고 온도 T1이 300Kelvin인 이상기체가 PV는 1.4는 일정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그리고 P2가 400kPa까지 압축이 되었다. 최종 온도 T2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이 폴리트로픽 과정에서의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조금 어렵더라도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만 하면, 공식만 알면 무조건 푸는 거잖아.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P1분의 P2 여기에 N분의 N-1 이렇게 승이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절대온도죠. 절대온도 T1이 300 그리고 T2는 우리가 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P1이 얼마예요? 100kPa, P2는 400kPa. 그리고 여기에 N이 폴리트로픽 지수 1.4 1.4-1.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만 때리면 여기에서 켈빈으로 구하라고 하면 바로 나오면 얘가 켈빈이고, 만약에 온도로 구하라, 도시로 구하라고 하면 도시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도시로 환산하는 것도 가끔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구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봅니다. 해가지고 계산을 때려보면 455, 445.79 켈빈, 445.79 켈빈이 나왔으니까 446 켈빈이 되겠네요. 40번, 물속에 지름 10cm인 그리고 길이 1m인 원통형 배관이 있다. 자, 이러한 배관이 물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길이는 1m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름이 10cm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물속에 있는 거고요. 물의 온도는 지금 얼마나 얘기예요? 주위 온도가 30도니까 30도씨가 있고, 그리고 원통의 표면 온도가 여기가 114도씨로 가열되고 있다. 이때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해라 라는 거죠. 대류열 전달 계수 H를 구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달량, 대류열 전달량 Q가 42.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류열 전달량을 구하는 공식 Q는 H, A, 델타 T, 이거를 암기를 했죠. 여기에서 Q는 42.2로 주어졌고요. 주어졌고 H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A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대류는 이 원통, 이 속은 비어있고 이렇게 된 원통의 테두리 반대쪽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주위에 있는 30도씨하고 대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면적.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얘 Q가 42.2 kW고 얘도 kW니까 단위는 맞았고요. H 곱하기 A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구해보면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L 길이를 곱하면 그것이 이 노란 부분의 면적, 표면적이 되겠죠. 그 원주의 길이는 파이 D가 되겠네요. 파이 D. 그래서 파이 DL 하면 이 원통의 표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파이고요. 곱하기 D는 하나, 둘 가니까 0.1 파이 DL, L은 곱하기 1, 거기에다가 곱하기 델타 T는 얘하고의 온도차는 그냥 빼도 되고, 원래 이게 켈빈으로 바꿔주면 114 플러스 273, 30 플러스 273 한 다음에 그냥 빼나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114 빼기 30, 자, 이렇게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H를 구하면 H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해보니까 얼마예요? 1.6이 나왔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출문제예요. 신출문제라 제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조금 써오다가 걸렸더니 거의 시간은 다 되긴 했지만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그래서 쓰다가 다 지우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복원하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